네, 멘토와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멘토,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긍정적인 친구 이시안입니다. 네, 뭐 취업 사춘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왜요? 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질풍노도. 아. 항상 뭐가 바뀌고 항상 뭐가 빠르고 예. 너무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취업만 그런 건 아니니까 나만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빠른 속도에서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면 뭐 취업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에게 오늘 가르침을 받을 두 분의 학생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졸업한 취업 준비생 김소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요즘에 제가 왜 이렇게 폭식을 하나 했더니 취업 사춘기였던 것으로 네, 김소진입니다. 네. 그래요. 취업 준비하면은 뭐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가천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이동익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익입니다. 오늘 이시안 대표님께서 이 취업 사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는 이렇게 잡지사가 꿈이다, 이것밖에 제가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한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흔들리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길이랑 안 맞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이시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임스 딘 같아요. 정말요? 아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이야기 또 전해 듣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토론 면접 대처법입니다. 네. 면접에도 뭐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토론 면접이 아닐까 싶어서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토론 면접. 일단 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라. 먼저 포인트부터 좀 잡아볼까요? 일단 토론 면접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토론이 되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중고등학생 때도 뭐 CA 시간, HR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원래 토론을 해가지고 학급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CA 시간이니까 자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토론이라는 것을 몸에 배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이랑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으러 갈까, 순두부찌개 할까, 뭐 닭튀김을 먹을까를 가지고도 그냥 센 놈이 이기는 거, 맞아요. 그걸 가는 거지. 예. 예. 그걸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생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해할 만한 어떤 논거를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그 어떤 그 토론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반대해. 다시 나는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반론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대화인데 좀 논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토론 면접에서 그냥 약간 면접이지만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논리적인 얘기를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또 연습도 많이 중요하고 어떤 식의 토론 주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또 오늘 예습을 열심히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토론 면접에서 출제되는 주제들 좀 조사를 해왔죠? 네. 토론 면접에서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기업 관련 주제가 많이 출제됐었는데요. 네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번 해에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강력한 금연 정책은 시행되어야 하는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이윤 추구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등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거의 뭐 100분 토론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간통죄 폐지 찬성하는가 실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법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고 바뀌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네. 이게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그 불륜 현장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찍기가 어려워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폐지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20대 미혼의 여대생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던진 것 같은데 동익 씨도 또 출제 유형들을 좀 조사를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양자 택일형 면접에 대해서 다룰 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토론 면접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주제 외에도 남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 대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는 꼭 군대를 가야 한다 혹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성매매 합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뭘 물어봐도 정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몸풀기로 일단 예. 그 남자는 군대 꼭 가야 된다 대 솔직히 갈 필요 없다. 뭐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갈 필요 없다는 사람은 그만한 영향을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뇌 인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군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리를 잡힐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껴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 하나 이렇게 군대 안 간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 하나가 이렇게 국방에 힘을 보태야지 이런 생각으로 군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진짜 사나이 이동익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토론 면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만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답변 방식이 실제 토론 면접에서도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차피 토론 면접은 계속 한 3, 40분 6명을 몰아놓고 자 한번 토론해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재발론이 반대 의견.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금 시작점일 뿐인데 가령 소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큰 논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재발론 그러면 어떤 대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면은 그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없애버린다 같은 거. 뭐 정치적인 이슈 민감하지만 이제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가령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행정도시를 이전한다 말다 그런 거에서 가장 큰 논거가 실효성이 있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수도가 떨어지니까 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 근데 결국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속하고 신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너무나 그런 실용적인 것 명분 없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은 괜찮고요. 뭐 동익 씨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되게 군대 좀 어울리게 딱 생기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논거는 이거예요. 당연한 거를 왜 묻냐? 분당국이니까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 왜 묻냐인 건데 그럼 논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당국이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분당국에 가서 우리가 그 군인을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런 사람들을 다 할 돈을 좀 정해야 된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군인을 양성하자는 거죠. 네, 정해야 된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럼 여기 일자리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것이며 그리고 같은 전투라든가 어떤 태세에서도 훨씬 더 3배, 4배 이상의 어떤 효율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꾸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분당국이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논거가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물어보냐라는 식이기 때문에 별로 그 좋은 논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 자기의 의견을 좀 힘있게 주장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반론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토론 면접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이시안 대표님께서도 두 학생의 말씀한 토론 주제 외에 실제 출제되는 유형들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죠? 네, 근데 뭐 이런 건 늘 그 시사적인 게 가장 크니까요. 일단 뭐 뽑아본 걸 보면 지역 할당제나 장애인 할당제에서 할당제 쿼터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또 인터넷 실명제도 한참 나왔던 제 주제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각자가 수석 디자인을 생각하고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앞으로 통합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뭔가 싶지만 우리가 그 시사나 이런 거 할 때 IT 그 기술 발전이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라 뭐 그래서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님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뭐 저출산 그다음에 사형제도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이건 클래식한 주제거든요. 저출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 사건으로 뭐 그 중국인 동포들에 의한 그 끔찍한 살인 예, 사건들이 예.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 동포들을 제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가장 최근의 얘기들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늘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 이시안 대표님의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출제 유형들이 나왔는데 앞서서 제가 질문드린 건 두 분이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즉석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실제 토론 면접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자막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이기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 뭐 앞서 님비, 핀피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누구에게? 예, 소진 씨에게 먼저. 예. 네, 저는 일단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잘 융화돼서 이루어져야지 사회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극단적인 이타주의나 이기주의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그런 사회 공헌 활동들이 있잖아요, 기업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타심도 들어가 있지만 자기 기업의 뭐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나 매출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이기심이랑 또 이타심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뭐 실제 면접이라면 이제 반론들이 와바라라락 이제 올라오겠죠. 저도 지금 너무 반론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또 동익 씨도 앞서서 이제 자막에 나왔던 질문 중에 실제 이런 사건이 많았죠. 예. 선교를 떠난 한국인들이 선교지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한국 정부는 이 괴한들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고 인질을 구해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답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이시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당연한 논거를 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는 이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가는 그 국민을 이렇게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에 이렇게 입각을 해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구출해 난 다음에 물론 근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제한 지역. 했는데 예. 그럼에도 갔으면은 저는 그래도 일단은 구해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해낸 다음에 이렇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이라든지. 그렇죠. 예, 좋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같이 면접을 본 학생이라면은 어떤 식의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소진 씨부터 예, 근질근질해서 네. 끝났네. 근데 저번에 양자택일에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건데 좌냐 우냐를 물었을 때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물었을 때 저는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가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됐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도 저는 가운데입니다. 아니 됐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도 가운데입니다. 나가. 지금 이게 약간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를 물었을 때는 중간에 적절히 조화롭게 잘 일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이 뭐냐면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고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문제의 의도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토론이 되면은 특히 3대3 이렇게 하면은 이기주의가 그래도 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기주의는 개인주의겠죠. 개인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럼 이타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붙었을 텐데 거기서 뭐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좀 사실은 하라는 대답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 같고요. 네. 동익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군인이네요. 단순 안 되죠. 이런 건 안 예. 되고 강인한 어. 군인. 그래서 어떤 국가에 대한 뭐 국가관도 좀 뚜렷하고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냐? 돈을 주고 구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중동 IS가 야 한국인들은 납치해서 하면은 돈을 주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그 절대로 안 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잖아요. 그런 식이면 그럴 텐데 한국은 이렇게 하면은 돈을 주는구나. 약간 호갱 국가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했을 납치도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타협은 안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구출 작전을 통해 가지고 구출하면 좋겠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장래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어차피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가 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큰 흐름을 심어주었을 때 그게 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반론도 있으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게 지금 어떤 논거로서 굉장히 좋은 논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반대쪽이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한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반론 이후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나온 뭐 이런 예시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 삼아 해봤지만 취준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예, 그냥 예. 보통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격해지다 보면 또 한국 사람들 이 교육에 있어서 토론의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전 반대합니다 이러면 그냥 내 의견을 반대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마치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이씨 저게 어디다 대고 막 이런 생각이 열려있지 들면서 못하죠. 예. 막 싸우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정 싸움으로 격해지면서 하다 보면 이게 면접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어떤 친구 보지 못했는데 들은 얘기가 막 어떤 사람이 열을 받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면접관 역할 하시는 분이 누구 씨 그 다른 분도 좀 얘기하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제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쪽지에 막 적어가지고 옆에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이런 큰 실수네요.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겨서 뭐 할 거야. 예, 이 의견 이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되게 못 참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자중이 정리돼야 돼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결론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결론을 얘기했는데 누가 또 얘기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가 제일 문제니까 말하자면 자기 의견만 죽어라 하고 가는 게 토론장이 아니라 저 사람 의견은 저렇구나라고 듣고 가는 게 토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연습하고 거기다가 내 의견을 같이 덧붙이는 연습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여러 사람과의 소통을 하면서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나 자세를 보는 게 토론 면접의 포인트군요. 네, 토론 면접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기업에서 맨날 회의를 하잖아요. 네, 네. 아침도 회의, 점심도 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면 팀으로서 시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의견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묻어두고 남의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팀으로 같이 일하기에 좋은 그 사회인, 직업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에 그 방송 많이 하고 계신 서장훈 전 선수가 유행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고 이런 것도 잘못된 자세인 거죠 일종의 토론 면접이라면. 예. 네, 갑자기 그 뒷담화 뒷담화 아닙니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럼 예. 좋으면 그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네. 바꾸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있죠. 그게 아니고이지만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쨌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또 저는 괜찮은 자세 생각해요. 제일 나쁜 자세는 됐고 이렇게 네, 됐고라는 말이 정말 토론에서 가장 나쁜 자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평상시 말버릇이 무의식적에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눠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 얘기를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또 정리해서 또 나의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합의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똑똑하시네요. 저는 뭐 토론 면접에 최적화된 대본을 MC로. 굉장히 열심히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내 얘기를 논리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기 얘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은 일단 자신의 주장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뭐 찬성 반대하는 건 되게 명확하지만 또 이게 그 주장이 좀 자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저게 맞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주장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논거를 얘기하는데 논거를 길게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은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두 분이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럼 핵심은 이거죠.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라는 식으로 짚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내가 하는 논거의 핵심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건 이거고 그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말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꼬이면서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길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 이거, 논건 이거, 주장은 이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연습. 그래서 정확하게 코어를 찝는 연습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집중력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듣거든요. 이 다음에 내가 뭔 말해야지 내 얘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정리하려면 뭐 메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까요? 좋은 습관이죠. 예. 예전에 제가 얘기해도 되나? 서울 옛날이니까 서울시가 그거 일방적으로
그 버스 전용차로제라고 하죠. 예, 예.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그때 구 정권 때. 갑자기 확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저도 그날 어딜 가는데 원래 20분 걸리는 거리가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마디 해야지라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다운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100분 토론을 하는데 예.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바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첫째 이래서 바꿨고 이래서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바꾼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이 시민단체에서 그건 이래서 아니고 저는 저렇지 않습니까라고 반론을 했는데 그 사회자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재반론 해주시죠. 그랬더니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세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안 좋은 자세네요. 그 반론이 그러니까 예. 지금 안 좋은 자세라기보다는 그 반론이라는 부분에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토론을 잘 못하시는 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구나. 예,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할 얘기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니까 이건 억지로라도 특히 토론 면접에서는 평가잖아요. 그쵸. 남들이 보는 거니까 그 메모를 하는 그 척이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의 코어는 이거니까 난 이렇게 재반론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 자체가 감점 요소라는 거예요. 네, 경청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결국에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합의점을 도출할 때 이게 적절히 잘 조화롭게 나는 이런 것들은 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전 찬성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하지만 반대쪽의 의견도 이렇게 있으니 이런 것들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정도로 해서 내의 코어는 이거니까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해야지 뭐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중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 의견이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일단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조금 더 이게 토론의 어떤 결과물 같은 그런 합의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분 토론 이야기를 예시로 몇 번 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시간 관계상 한 3분 토론 한번 진행해 볼까요? 3분 토론. 두 분의 이제 아까는 자기 주장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반론까지 들어보면서 최종적인 평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기업의 SNS를 통한 평판 조회. 먼저 우리 소진 씨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SNS를 조사하려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업무랑 관련 없는 부분까지 침해를 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반대 의견 들어봤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그 소진 기자님께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SNS에 올라오는 게 사실 철저한 사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좀 공개하기 위한 사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걸 토대로 해서 그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SNS로 평판 조회가 가능하다. 그렇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거는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사생활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SNS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주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철없던 시절에 올렸던 글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회까지 박탈한다면 약간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채용 기회가 동등할 수 없다. SNS로 인해서 좋습니다. 뭐 이에 대한 또 다른 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물론 이것도 이해는 가거든요. 내가 왜 옛날에 남겼던 글 때문에 내가 페널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이 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SNS에 남긴 글은 SNS에 남긴 글은 예. 결국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5월 1일 날 출근을 해서 아싸 오늘부터 1일이다 열심히 해봐야지 이랬는데 5월 3일 날 그만둬야겠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으면은 회사는 그걸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3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뭐 더 얘기하면은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에서 뭐 토론 면접에 지금 시작
부분만 봤을 때 어떤 분이 좀 더 잘 풀어나갔나요? 이 시간장이 너무 정치인보다 더 가혹해서 지금. 네. 예. 근데 3초 만에 의견을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동익 씨가 좀 더 낫습니다. 토론 면접에선. 왜냐하면 동익 씨는 앞사람 말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고 저렇고라고 해서 그걸 반응을 했고 리액션을 했고 거기에 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기 때문에 소진 씨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그런데 잊혀질 걸 위해서 또 다른 걸 꺼냈거든요. 저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의 의견과 같이 가는 부분 때문에 동인 씨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대 의견을 반응하면서 내 얘기를 풀어나갔던 점에 좀 점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시간 되면은 한 1시간 특집으로 저희 토론 면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 면접이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말하기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토론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자신을 부정당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부정당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토론 면접 기회가 오면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은 깨달음을 받았군요. 우리 동익 씨는요?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내 코어는 유지하되 다른 사람의 것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많이 범하기 쉬운 오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 중간길로 가자 이런 거는. 근데 나만의 코어를 유지하되 이렇게 남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상반기 공채,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은 토론 면접을 비롯해서 다양한 면접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아직 면접 대상자가 상 나온 건 아니라 이제 네. 이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성을 본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발표 난 다음에 3, 4일 남겨놓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차피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지금 좀 면접 책도 읽어가시면서 좀 나이가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되면은 면접 대상자 발표가 나면은 준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토론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